안녕하세요. 육하원칙에 따라 어려운 사실관계나 사건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육하원칙의 육하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400섹터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완전 쉽게 이해하는 법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하나 선고되었는데요. 삼성생명은 미지급한 보험금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를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보험사들과 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2017년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법원까지 분쟁이 계속 이어져 온 사건입니다. 보험사들이 즉시연금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따로 제외하고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가 없어 고객에게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죠. 다음 표는 현재 분쟁 중인 보험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금감원은 미지급 분쟁 총액을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로 추산했고, 어제 1심 패소 판결이 난 삼성생명이 4,300억, 하나생명이 851억, 규보생명이 640억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보험사도 현재 분쟁 중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 소송은 일부 보험 계약자들만 진행하고 있어서 금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의 경우에도 소송 인원은 한 57명, 금액은 한 6억 정도고, 일부 보험 계약자들은 그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을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일체 대응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최종적인 지급 금액은 줄어들 소지가 큽니다. 혹시라도 2018년 이전에 즉시연금에 가입하신 분이 있다라면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보험금을 찾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기준으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이 네 곳의 1심 패소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다른 보험사들도 이제 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생보사에 그리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NH농협생명만 승소 판결을 받았네요. 이러한 즉시연금 사태를 타임라인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A씨가 2012년 9월에 삼성생명의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금액은 10억, 보험기간은 10년, 사망시에 1억을 지급받는 내용이고요. 보험 형태는 즉시 상속형이라고 해서 10년이 지나면 10억을 다시 반환받는 형태고, 대신 보험사가 그 10억을 운영해서 연금이라는 목적으로 1개월마다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17년 6월까지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았는데요. 2012년 10월부터 13년 9월까지는 305만 원을 지급받지만, 이제 금리가 점점 내려가면서 그 연금 금액이 점점 줄게 됩니다. 그래서 259만 원, 250만 원 이렇게 계속 줄다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는 136만 원만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자 A씨는 2017년 6월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조위라고 하는데요.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기관에다가 민원을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 약관에는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운영해서 그 이자 상당을 연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여기에는 금리에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연금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혹시라도 금리가 2.5% 이하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2.5%까지는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인 입장에서는 10억을 기준으로 연 2.5%를 계산해 봤더니 월 208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됐는데, 나는 208만 원보다 더 작은 금액인 136만 원을 받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조위에서 철저히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는데요. 해당 보험 산식에 따라서 A씨가 받는 136만 원은 부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 중에 그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하는 부분을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의 산식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A씨 주장이 맞다라는 주장 인정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다 맞는 건 아니에요. 208만 원은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 보험금 충당 재원은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취지인 거죠.
사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결국에는 보험사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삼성생명은 일단은 문제가 되는 연금의 약관을 개정을 하고 2018년 2월에는 이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수락을 합니다. 아마도 민원을 제기한 게 A씨 혼자였고 이와 같은 사태가 커진다라면 걷잡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금융감독원이 전 생명보험사한테 이와 같은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생명보험사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결국엔 현재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구조는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험 가입 시 10억을 일시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매달 그 10억을 운영한 수익에서 생존연금을 수령하게 되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보험 만기 시에는 원금 10억을 환급받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혹시 사망하시거나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따로 지급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10억을 납부한다고 해서 10억 전체가 원금인 순보험료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망보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와 사업비 일부를 뺀 재원을 기준으로 원금과 같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억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1억 중에 순보험료는 9,400만 원입니다. 그럼 6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사업비와 아까 말한 사망, 위험보험료로 미리 들어가는 거죠.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료 적립금은 결국엔 9,400이고 이게 사실상 원금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기 보험금이 1억이라는 거예요. 600만 원을 미리 공제했는데 나중에 돌려줄 때는 1억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1억 부족한 600만 원 어디서 채우냐? 그 600만 원을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9,4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 600만 원을 차곡차곡 충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험료 적립금 이자가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면 실제 고객이 받는 연금 지급액, 감액 수준 체감률이 훨씬 더 증가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이 있는데 정기 적금을 100만 원씩 들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200만 원씩 사용하고 있죠. 근데 수입이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33% 정도 감소가 됐죠. 근데 정기 적금 100만 원은 꾸준히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1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죠. 이걸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수입은 33% 줄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50% 감액되게 됩니다. 체감상 매우 크죠. 이거를 아까 민원을 제기한 A씨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단순 계산식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원래 보험사가 계산한 방식은 보험료입료 10억이 들어오면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로 6%를 차감합니다. 6천만 원 사라지죠. 그럼 순보험료 9억 4천만 원이 남습니다. 아까 말하는 최저 보증이율 2.5%는 이 9억 4천만 원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거고요. 이걸 매우 단순하게 단위로 매월 계산해보면 월 196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6천만 원을 다시 10년 뒤에 돌려줘야 되니까 이걸 매달 조금씩 충당을 해야 돼요. 그 6천만 원을 10년 기준으로 매달 계산해보면 약 한 50만 원?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실제 생존연금의 지급액은 14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민원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6%가 차감되는 사실도 잘 몰라요. 그럼 10억이면 그냥 10억이 원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저 보증이율이 2.5%면 결국에는 단순 연 2.5% 계산해서 20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6%를 차감한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만기보험금 지급 충당 재원? 그런 지급 재원이 있는 것도 몰라요. 이게 왜 차감돼야 되는지 언제 차감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정위원회가 봤더니 앞에 말했던 사업비랑 위험보험료 차감하는 부분은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논쟁의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만기보험금 지급 충당 재원이라는 지급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약관 어디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공제를 하는 건 부당하니 고객들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지급하라
이러한 취지입니다.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억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 상품 설계 자체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이 보험료 적립금 그 이자에서 당연히 충당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사업비 위험 보험료를 차감하는 이유가 결국 보험사의 수익이나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걸 받지 못할 바에야 이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손해가 나죠. 이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약관에 어디를 살펴봐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당시 그 즉시연금 만기 환급형 약관 살펴보면 생존연금이란 약관 13조 1항 1호에 따라서 기재된 내용인데 상속연금형 같은 경우에는 연금 지급 개시 시에 연금 금액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 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하겠다라고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만기에 돌려주는 만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지급 금액이 연금 계약 적립액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는 제1회 주 1회 생존연금의 계산은 이게 매달 받는 겁니다.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금 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고만 적혀져 있어요. 또 그 상품 설명서랑 가입 설명서에 보면 연금 지급 형태별 연금 월액 예시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해당 상품 10년 만기되는 상속연금형 같은 경우에 최저 보증이율 10년 이내 2.5% 이걸 계산을 해도 279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재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떻게 공제되는 건지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이 약관 어디에서도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이 제외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각주 6에 이 보험의 산출 방법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산출 방법서에 기재된 계산 방법이거든요. 상속 연금 계산액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금조위랑 1심 법원은 이건 예상입니다. 아직 최종 판단은 아니에요. 최종 결정이 확실히 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생존연금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되고 감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그냥 내용만 봐도 알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감소의 범위가 최저 보증 이율을 하회할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과연 도달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이 보험의 산출 방법서라는 게 고객한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한 산출 방법서를 보더라도 이 산칙만 보고 과연 어떻게 이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특히나 약관 서두에 보면 연금 계약 적립액이란 연금 개시 전에는 연금 계약 순보험료, 아까 말한 순보험료입니다.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료랑 예정사업비를 뺀 그 금액을 이제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 계산으로 이제 적립한 금액이다. 라고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계산한 연금 월액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아까 본 산식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보험사들 입장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차감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보험사들도 억울한 부분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약 순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약 납입 금액과 다르다. 납입한 보험금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보험은 원금도 보장이 되고 무배당 보험입니다. 즉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발생한다고 해서 매우 소액이고요. 따라서 보험회사가 초과 이익이 아닌 수험 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일부가 계약의 적립금으로 이제 적립되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보험사만 손해보는 입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전액으로 연금으로 지급해주면, 그러니까 충당 안 하고 다 줘버리면 동시에 그 납입보험료 전액을 나중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초과 이익을 얻어야만 결국 갚을 수 있지 않겠어요? 초과 이익으로 사업비하고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이제 보전해야 되는데 이건 무배당 보험의 특성과도 맞지 않다, 못 쓴댄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NH농협생명이 승소한 사건의 이 약관을 보면은 그
여기는 조금 상품의 구조가 달라서 뭐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만 뽑아서 보면 이 빨간색 글씨입니다. 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 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요. 이 문구랑 이 해당 약관 전체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거 순보험료죠. 여기도 순보험료 개념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순보험료에서 공시 이율을 적용한 연금 월액이 매월 지급되지만 가입 후 5년 동안은 연금 월액 중 일부가 원금으로 보정된다. 아까 말한 만기 충당금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지급액은 연금 월액이 적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공시하고 설명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 1월에 삼성생명이 변경한 약관에도 살펴보면 예전 개정 전에는 연금 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개정을 하고 나서는 연금 계약의 연금 재원을 기준으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해서 계산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문구 한 줄 때문에 수천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보험사 약관은 거의 책이죠. 너무 어렵고 정확한 내용을 알기도 좀 어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손해보거나 불안전 판매, 즉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모두 주의하시고요. 다음번 주제로 찾아볼게요. 안녕히 계세요.